네, 안녕하십니까. 에코엔지니어링 강명수 소장입니다. 제가 제로에너지 스쿨을 위한 설계 디자인 관련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만든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란 내용에서 일부를 제가 따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SP 2.6이고 하나는 SSP 8.5입니다. 이건 이제 단계를 5개 단계를 뒀었고요. 4개 단계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저희 생활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제일 밑에 보면 SPP 8.5는 현재 추세대로 계속했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보다 한 3.6% 정도 더 많이 축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뭐 20%, 30%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단 3.6%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구 온도가 어떤 것은 1.9도, 어떤 것은 5.2도까지 올라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P 지금 보면 8.5 경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940 p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권장하는 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 ppm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 생활 방식대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 금세기 말에는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 농도가 실내 거주할 수 없는 환경 정도로 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고자 하는 것들은 에너지,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실내 공기질, 공기 환경의 의미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중에서요. 육지, 해양, 남극, 북극 이렇게 뒀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기후 변화하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다 하고 나오는 이미지가 북극곰 이미지입니다. 보면은 북극의 온도가 우리 보통 육지의 온도보다 2배 이상 변화가 높습니다. 결국 해수면 변화가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어제 그제 언론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베네치아에서 차수벽을 8조를 들여서 차수벽을 만들었는데 그게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베네치아가 또 침수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3년이 바다에 있는 상황이고 베네치아의 경우가 결국 남의 일이 아닌 경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거의 확실히 됐죠. 아직 법적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옆에 보이는 이미지 커트는 16년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할 때 존 케리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죠. 그 손녀를 데리고 같이 파리를 가서 사인을 했던 장면입니다. 바이든이 이번에 당선이 되고 예고를 한 게 행정명령 예고 첫 번째 했던 게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겠다는 게 지금 행정명령의 첫 예고였습니다. 이 존 케리가 이제 4년 만에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특사로 지금 보름 전에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 저희도 지금 11월 말에 저희 대통령께서 탄소 배출 제로를 하겠다 2050년까지 그걸 공식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앞으로 한 500조 정도를 친환경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쪽이라면 건축물의 기능 향상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0월 28일 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보시면 건축물 부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5에서 75% 정도로 앞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선행에서도 학습 방법들 그리고 공간의 변화, IT 교육의 중요성들, 비중이 높아지는 것들 궁극적으로 전부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착각하는 게 우리가 에너지 전략을 점점 하니까 건물의 전력 사용량도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력의 사용량들이 오히려 좀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2030년까지 2010년 기준으로 45%에 감축하겠다는 게 국가의 큰 목적입니다.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이 14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16년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되면서 저희가 그때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이행 계획을 계속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수정안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이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AU로 보면 건축물 부분에서 한 23% 정도 했던 것을 제가 이제 감축 목표 실행을 하면 건축 부분의 21% 정도 이제 감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벌써 이게 19년도 목표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몇 번의 감축 목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걸로 보면 2017년 대비 24%를 하겠다. 지금 여기서는 2010년 대비였는데 2017년 대비 24%를 하겠다는 거 있었고,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건물을 할 때 에너지 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고요. 이게 2001년부터 인증을 주었었습니다. 학교는 상당히 에너지나 친환경적으로 앞서간 건축물군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은 7등급부터 1등급, 3등급까지 해서 전체 10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17년 대비 2030년까지 뭐 37%를 에너지를 절감하겠다, 탄소를 절감하겠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에서 요구하는 전력 소모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써서 그걸 대체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에 2010년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학교 건물에서 10% 정도만 신재생을 쓰면 됐는데 올해까지는 30%로 3배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또 2030년까지는 목표를 40%까지 늘리고자 하는 게 국가 목표입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린 것들이 이게 전부 시설로서 건축 디자인에 전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공공건축물 1000스퀘어미터 이상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1000스퀘어미터 이상은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사업 승인 대상들은 의무화할 예정이고, 공공건축물은 올해 1000스퀘어미터였던 게 500스퀘어미터 이상, 규모가 절반 작은 건물들도 25년부터는 의무화할 예정이고, 30년부터 10년 후부터는 모든 건축물 500스퀘어미터 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들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게 국가 목표입니다. 로드맵은 이미 짜여져 있고 이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제너지 건축물 인증이라고 하면 건물의 모든 에너지를 전부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상하는 에너지의 20% 이상 되면 제가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주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2+ 이상을 받아야 되고, 또 신재생을 올해는 30% 이상 해서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걸 산정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걸 20% 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조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AI에 관련된 거, 에너지 관리하는 것들, 우리는 보통 그걸 이제 BEMS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해서 BEMS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충족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2+ 이상 받아야 되고,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BEMS를 통해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전부 충족하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만드는 방법들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공간만 여유가 많으면 설계를 적당히 하고 신재생만 왕창 넣어주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물의 성능 자체는 떨어지지만 신재생만 많으면 일체 에너지 소요량 값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건물을 우리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죠.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학교 건축이든 일반 건축물이든 가장 먼저 저에너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시브한 디자인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용어를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한다 그렇게 언급을 하죠. 에너지 요구량을 작게, 몸을 일단 가볍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몸을 일단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 뭐 BEMS든 AI든 아니면은 냉동방 기기든 효율이 높고 COP가 효율이 좋은 그런 장비를 써서 에너지 효율을 최다시켜주죠. 그렇게 해서 건물이 가진 몸 자체를 아주 작게 가볍게 만들어주고 나서 신재생을 넣어주면 효과가 아주 좋아지는 것들이죠. 분모값을 작게 만들어주고 분자값을 적정히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패시브하고 액티브 디자인은 우리가 분수로 보면 분모값을 좀 작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신재생의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하는 것은 신재생을 넣어서 분자값을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BEMS 등 AI 등 이용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줍니다.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향상시켜 주는 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지 신재생만 많이 넣어서 자립률을 충족해 주는 게 아니고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에너지도 많이 쓰고 대신 많이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해도 제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숨겨진 것들은 탄소 배출량은 상당히 높은 것들이죠. 그럼 국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7년 대비 30년에 뭐 24%를 절감하겠다 건축 부분에서 하는 것들이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게 쓰고라는 게 에너지 요구량을 작게 해주고 건물의 몸을 체중을 좀 작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적게 생산.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게 궁극적으로는 2050년의 국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단계 그때까지 궁극적인 제로까지 가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2030년까지는 에너지 신재생 부분을 40%까지 늘려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통해서 국가의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해서 경제적인 학교 건물도 사실은 이제 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항상 그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미지에 세 개가 있습니다. 동절기, 중간기, 하절기가 있는데요. 태양의 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에서 배치 부분에서 가장 고려되는 것들이 태양의 배치입니다. 태양의 동선을 이해하고 건물을 배치해 준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건물 내피 면적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들입니다. 아까 서울대 이제 앞으로의 미래 학교의 공간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학교보다 분절되고 아니면 공간을 더 다목적화 시켜주면 외피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 경우들에도 에너지 요구량 가급적 작게 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이 태양의 고도를 쭉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렸는데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조건들이 좀 다릅니다. 학교 이용하는 시간들도 다르고 제가 밑에 13시, 14시, 15시 이렇게 썼던 것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사실 일조 분석을 할 때 저희가 보는 게 오전부터 낮 1시까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낮 2시까지, 고등학교는 오후 3시까지를 에너지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교 계획을 할 때 학교 교실이나 아니 유치원, 초등학교 그 실들 계획을 하실 때 간단히 이제 스케치업을 다 올리실 때니까 그때 일조 시간을 평균 저 시간 안에 2시간 이상 되는 것들을 확보해 주는 것들을 기본으로 좀 고려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 채광 부분입니다. 자연 채광 부분은 사실은 제가 나중에 태양광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오픈된 대공간들이 바뀌는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은 학습 방법에 따라 그 공간들이 기존에 없던 공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도 빛 환경, 공기 환경 고려할 때 이런 천창이나 아트리움 아니면은 고축장 등 이런 기존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그런 공간들에 대한 일조 조건들하고 더불어서 신재생 계획들이 같이 연계되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들이 대공간이 되다 보면 통풍 환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환기 문제들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셨던 것보다 거의 1.5배 더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됩니다. 현재도 옥상을 뭐 옥상 녹화로 쓰겠다, 휴게 공간으로 쓰겠다, 아니면은 태양광 공간으로 쓰겠다, 여러 공간들의 그 니드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물 외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니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을 저희가 학교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몇 개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걸로 지금 쓸 수 있는 게 실내 루버형 직광 채광 장치라는 게 18년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계획을 할 때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실내 루버 블라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태양광을 반사시켜서 실내를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걸 신재생의 하나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실내 집광 채광 루버 같은 경우 1000스퀘어미터면 태양광 240kW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라는 게 에너지 값으로 효과가 아니라 신재생 센터에서 인정해주는 퍼센티지 효과입니다. 사실 이게 실내에 루버를 설치해 주는 것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단지 조명 에너지를 일정 부분 커버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름철에 냉방비를 일정 부분 절감시켜 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이런 게 유용하게 쓸 수 있냐면요. 태양광 발전이 건물 외피를 전부 덮는다. 아니면 제주 같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지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간들에서는 그런 계획 건물군에서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실내 루버형 직광 채광 장치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일사 차폐 장치 해서 지금은 차량 장치들이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10% 이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 면적에 10% 이상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가변형으로 해서 시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실외 루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냉난방, 특히 냉방 에너지를 많이 절감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창 면적비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사례들을 다 체크를 해보면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창 면적비 30% 이상, 대부분 30% 미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학교 건물에 공간 유형이 다양해지고 외피 면적 조정이 있고 하다 보면 30%를 넘을 수밖에 없는 공간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분에서 이제 건축 부분에서 단열재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열재 부분들은 빗물이 닿는 곳에는 일단 압출법을 써줘야 됩니다. 에너지 면에서 압출법을 써줘야 되고, 이유는 압출법이 아닌 타 단열재들은 빗물을 닿으면 열적 성능이 점점 저하됩니다. 그리고 실내 단열재는 PF 보드를 일단은 배제해 주셔야 됩니다. 성능은 좋은데 발암 물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PF 보드는 실외용으로 쓰는 걸로 해주셔야 되고, 근데 PF 보드가 반드시 써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외단열로 6층 이상 되는 것들은 줌 브레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빼고는 실내에서는 PF 보드를 쓰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권장해드리는 것들은 경질 우레탄 보드가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 벽체 소유 두께를 고려할 때 가장 이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으로 보면은 비드법에 비해서는 단가가 있지만 설계하실 때 특히 중부 1, 2 지역에서는 경기권에서는 경질 우레탄 보드 정도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건축물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법적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외기 직접창 같은 경우는 로이 복층 이중창 그리고 아니면 로이 3중률의 단창 정도를 써주셔야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리고 저에너지 건물 학교에
기준에 들어올 정도가 됩니다. 남부나 제주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로이율이 단창이나 아니면 일반율이 이중창으로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에너지 분석을 해보면 충분히 그 값에 들어오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단열재 같은 경우는 지금 법규 기준보다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더 많이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저희 나라 단열 기준들이 독일의 패시브 기준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열보다 뭐 한 50% 정도 더 강하게 둔다고 그래서 에너지 값이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는 정도가 1%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단열이나 창호 기준들은 창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정도면 충분히 저에너지 학교 건물에 충분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단열재 기준들은 열과율계 기준들은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을 해주면 이미 패시브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설비 부분에 냉난방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대부분 EHP라고 해서 전기 히트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의 60% 이상을 가스 방식 등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를 가스 쓸 수도 있고 또 신재생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열 에너지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가 예전 학교 설계를 보면 학교 시스템이 EHP도 있고 GHP 가스 히트펌프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여러 개 혼용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뱀스를 통해서 적절히 통제해주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시스템 유지 나중에 유지 관리까지 고려하면 이 시스템들 좀 통일해 줄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열 교환 환기 장치는 대부분의 교실들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이슈화 돼서 플러스된 게 항바이러스 기능들이 있는 것들 중요한 기능들로 돼서 이제 설계에서는 이것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태양광이 가장 경제성이나 절감 효과가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이 거의 유일합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근처 뭐 몇 미터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들이고요. 전력을 실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이 기본적으로 먼저 깔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조 시간은 분석을 해서 먼저 하고 옥상면 이제 순서입니다. 옥상면을 최대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정면 쪽에 남측에 PV 아니면 측면에 PV 이 과정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동절기를 뺀 춘추절 기준으로 해서 5시간 일조 시간을 확보해 주는데 이 분석들을 해서 적절히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지열 같은 경우는 신재생 계획 순서는 태양광 발전을 먼저 최대한 가용한 것들을 깐다.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은 지열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지열을 이용할 때 지열을 무조건 뭐 100% 이용할 수는 없고 한계치들이 있습니다. 한계치만큼 이용을 계획을 해주고 나서 이제 연료전지를 계획을 해주게 됩니다. 연료전지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열이 적정 그 조언에 대한 지열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도 학교 계획에서는 이제 앞으로 뭐 30%에서 40%까지 신재생을 의무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때 부족할 때 연료전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데 급탕 시설에 연계가 됩니다.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지만 급탕에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료전지를 뭐 10kg를 설치를 했다고 그래서 에너지에서 10kg 다 그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탕, 급식실의 크기나 급탕 부하를 고려해서 연료전지를 연계를 시켜줘서 그 합리적인 그 연료전지 용량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들은 연료전지 10kg 설치를 해줬는데 10kg 설치하면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실제 이용은 한 1kg 정도만 쓰는 경우들. 그러면 사실은 엔지니어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한 3억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장돼 버리는 그런 시설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계획 때 적절한 용량을 산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AI도 이용하고 상당히 앞으로 포커스가 좀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뱀스라는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조회를 하고 분석을 하고 소비량을 예측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속 이제 피드백을 해주면서 에너지 값을 좀 낮춰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실무에서 실제 계획에서 설계까지는 잘 하는데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이 정보들 취합하려고 하면
각 학교별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설계 단계에서 이 BIMS가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그게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돼서 나중에 통합된 정보가 모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18년까지 저희는 이 건물로 사례로 몇 가지를 본 것들입니다. 보면은 창 면적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23%, 17%, 27%, 30% 미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 그 공간 계획에서는 상 면적비는 우수한 수준입니다. 그 조명 밀도 같은 경우도 6 내로 상당히 우수한 실적입니다. 이건 올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학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1차 에너지 값들이 18년도까지는 128, 110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부 100 미만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값들이 에너지 기준도 국가 기준도 올라갔고 또 하나는 신재생의 비율도 점차 매년 3%씩 늘어났기 때문에 1차 에너지 값이 상당히 우수한 값들이 됐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차 에너지 값이 지금 81.4였는데요. 80점 이하가 되면 거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서는 최고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태양광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될 건지 간단히 보시면 연면적에 한 2배 정도 설치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보면 연면적이 16,000이면 곱하기 2 하면 한 320 정도 나옵니다. 뭐 나누기 100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 연면적 대비 한 2배 정도의 태양광 용량을 산출하는 게 처음에 계획을 하고 접근하실 때 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 4개 학교가 사실은 전부 다 국가 의무 비율을 하려면 지금 이 시설들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연료전지들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인증기관,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하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연료전지가 설치는 됐는데 실제 쓰이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값으로 전혀 환산이 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정작 쓸 때는 나중에 이용하는 거랑 유지 관리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태양광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신재생을 40%까지 쓴다는 것은 사실은 태양광으로 거의 적절한 계획들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됩니다. 뭐 지붕형도 있고 벽면형도 있고 BIPV로 일체형을 하는 것도 있고 천창형도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대공간이나 아니면 햇볕이 아까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 아니면은 건물의 마감재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계획을 할 때 이제 디자인 하는 분들이 사실 이 부분들을 뭐 전기한테 항목을 줘가지고 전기에 적절히 옥상에 판넬 깔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정확히 좀 해줘야 됩니다. 보면은 전부 이제 이렇게 햇빛이 들어가서 투하될 수 있는 것들, 햇빛이 닿는 것들은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앞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정경련 회관처럼 아예 인면 디자인에서 디자인 요소도 되고 또 신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 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아마 학교 디자인에서도 앞으로는 좀 반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